지난 3년은 전주의 100년 대계를 다지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남은 1년은 그동안 그린 청사진을 발판 삼아 전주의 큰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 이번 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밝힌 각오였습니다. 3년 전 전주를 다시 한번 전라도의 수도로 또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던 우 시장의 약속은 현재 얼마나 구체화됐을까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우범기 시장에게 취임 3주년을 맞은 소회와 남은 1년의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예,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주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민선 8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 대변역을 어떻게 바라는 우리 전주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합경기장 어떤 개발의 물꼬가 트였고 또한 팔복동 산업단지가 기후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대전환의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립후백지역사문화센터에 선정이 됐고 또 코미필름 스튜디오 등 영화 영상 산업 도시로 나가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말씀하신 대로 참 짧으면 짧지만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3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몇 가지 주요 시정 현안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취임하신 이후에 산적해 있던 현안들 참 조율하고 추진해 오시는데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손에 좀 꼽을 만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말 우리 전주 시민들이 잘 아시지만 정말 그동안 해묵은 숙제였던 어떤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한 틀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울과 경쟁해서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어떤 국내 후보 도시에 우리 전주가 선정이 됐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전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아주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가 천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보지 않은 일,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해 나갈 때만이 우리 전주가 다시 한번 어떤 자부심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이 굉장히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임기가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쩌면 마지막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4년을 준비하는 또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남은 이 시간 동안 시정 어떤 부분에 역점을 좀 두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는 1년 남았지만 전주시의 성장 발전에 나가는 부분은 지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누가 전주시장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말 우리가 천년 동안 누려왔던 자부심과 자부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느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 3년 동안 그려왔던 그림들, 우리 전주의 큰 꿈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추진력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요 시정 현안 하나씩 조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그 전주시의 현안 뭐니 해도 전주 완주 통합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3년 전 이맘때 당선되시고 나서 정치부 기자들 만나신 자리에서도 전주 완주 통합을 그 자리에서부터 역설을 해 오셨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사실 그 전라북도 또 완주군과 함께 여러 가지 상생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시면서 이제 관련 접점을 넓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사실 통합을 낙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각오로 통합에 임하고 계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완주 전주의 통합의 문제는 사실은 현 세대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떤 필수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완주 전주 상생 협력 사업도 추진을 해왔고, 또한 지금 민간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통합 논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는 최선을 다해내갈 생각이고요.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대광법이 개정이 됐고, 또 국내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완주와 전주가 정말 하나된 힘으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줄기차게 노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괜찮은 도시, 당당했던 도시, 그런 위상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완주 국민들이 선택하고 완주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갈등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어떤 분위기보다는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돼서 완주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이런 어떤 통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정말 갖춰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통합과 관련해서는 전주시나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그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완주군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 보니까 완주군이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독자적으로도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굳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 자치권을 뭐 존중해라. 이런 입장에 지금 주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통합을 한다면 완주군과 국민들에게도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에 사실은 유연 확장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것이고, 네. 또한 완주군이 요즘 어떤 인구라든지 이런 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그랬을 때 어떤 도시가 속도감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완주와 전주는 하나의 저는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 됐을 때 지금 현재에 비해서 완주군 지역은 저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갈 것이고, 아마 통합을 해서 전주가 100만 도시로 나가게 된다면 저는 전주 지역은 60만이지만 완주 지역이 20, 30년 내에 40만의 인구를 갖는 정말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갖춘 어떤 지역으로 저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동안 상생협력 사업에서 보듯이 완주군의 상생협력, 전주시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혜택이 완주 국민, 전주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요즘 전북 전체적인 차원, 생활권 차원에서 보면 인구 유출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완주, 전주가 하나된 어떤 행정구역을 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통합을 하면 어느 한쪽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양쪽 다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는 생각이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어떤 대화의 장에서 정말 우리를 위한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과거에 이제 세 차례 통합 시도에서 나왔던 뭐 세금이 늘어난다든지 예. 어떤 쓰레기 문제가 뭐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문제는 이제 완주 국민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완주 국민들에 가는 혜택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께서 지나친 우려보다는 정말 완주군과 전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저는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통합 추진 단체들이 107개 상생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법률적으로 뭐 추가 검토가 필요한 2개를 좀 유보하고 105개를 지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사실 면면이 그동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사실 이런 내용들이 완주 국민들 쪽에 좀 덜 알려진 거 아닌가 이런 그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조금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우선은 뭐 민간단체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도 어떤 정확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주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어떤 전광판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완주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 후에 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완주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저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을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 부쩍 전주시의 부채 문제를 상당히 많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통합을 하면 완주 국민들이 전주시의 빚을 떠안아야 된다더라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채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빚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6천억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드는 부분은 사실은 소멸시효가 되는 공원이라든지 네.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는 데 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없어지는 그런 빚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주의 자산이 되는 빚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오히려 행정에서 5년 후, 10년 후 행정을 해 나갈 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전주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 땅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공원 용지를 많이 지금 사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은 야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육상 경기장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컨벤션 센터라든지 어떤 대규모 투자하는데 이게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예. 소비하고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전주시의 자산으로 남는 빚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주시 자산 규모가 이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7위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자산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빚이 늘어나서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전주시가 어떤 대변혁을 통해서 발전 성장해 나가기 위한 오히려 저는 기초공사를 지금 튼튼히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빚이 완주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 나가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어쨌든 예산 상황, 재정 문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세금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가 예상보다 훨씬 덜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부세라든지 지방세가 2년 전, 3년 전보다 1,000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예. 다만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분간 몇 년 동안에 나아지는 방향으로 저는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윤 정부 들어서 국세가 덜 들어오면 과거에 IMF 때나 해외에서 빌려오던 국채를 발행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지방에 돈을 내려줬는데 지난 3년간 그걸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와 시비로 이런 부분들을 메꾸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저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방세 제대로 걷는 문제, 체납이 없도록 걷는 문제, 또한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매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해 나가는 문제,
이런 어떤 세입 확충의 문제, 아울러서 이제 어떤 불필요한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 이를 통해서 한 중기적인 시각에 있어서 이 채무 관리 계획, 이런 부분을 엄격히 수립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빚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제가 공원 일몰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일몰은 금년 6월에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땅을 사기 위한, 공원 용지를 사기 위한 어떤 빚을 내는 이런 부분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5년 어떤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주시의 재정은 건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대변역을 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금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공이 되면 또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지방채가 잠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전주시의 그런 사실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전주 시민만이 아니라 전북 도민 모두가 와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림픽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시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성과 또 화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서울을 꺾고 국내 올림픽 후보 도시로 나간 것인데, 이제 마침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관련 지원을 약속을 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금 현재 어떤 활동하고 계시고 또 어떤 구상 준비하고 계신지? 예, 말씀하신 대로 전주 올림픽에 도전한 것은 아마 전북의 천년 역사상 가장 저는 획기적인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있기 힘든 어떤 그런 과감한 도전이었고, 그렇게 과감히 도전했기 때문에 국내 후보도시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도 차원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예. 됐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7월 중에는 우리 전주시의 어떤 지원위원회, 시민들의 힘을 빌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올림픽 유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전주 시민 그리고 전북 도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절실하게 열정적으로 원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전북도와 우리 전주시가 공동으로 지금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제이동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유럽 출장 갔을 때 월드옥타 회장이라든지 유럽에 계시는 우리 제이동포 분들을 만나서 올림픽에서 설명을 들었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굉장히 더 좋아하시고 예. 자기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유럽에 있는 IOC 위원들과 접촉을 해서 한국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데 힘을 정말 적극적으로 모아주시겠다.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고 예. 믿을만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어떤 교통의 문제라든지 인프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생각보다 저는 우리 전주올림픽 유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전주올림픽을 할 수 있다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 홍보, 해외 홍보, 스스로의 열정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국가적 지원 체계를 세우겠다. 그다음에 K 콘텐츠의 메카로 삼아서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초광역권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해서 이 올림픽과 관련된 밑에 서브 내용이 세 가지 큰 콘텐츠가 있던데 K 컬처의 메카로 삼겠다는 것도 우리 지역하고는 굉장히 잘 부합하는 내용이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K 컬처의 본고장은 우리 전주 네.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소리 정말 한글까지도 활용한 어떤 전주의 매력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진짜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은 정권이 뭐 대선 중이어가지고 그런데 예. 아마 앞으로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 조직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국회 차원 또는 대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특히 금융권에서 해외 지점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저는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관련해서 우리 전주 입장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정말 복합 스포츠 타운으로 예, 예.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뭐 올림픽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전주 시민 그리고 전북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예. 그게 이제 올림픽 유치하고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 정말 스포츠 관광 어떤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빠르게 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드론 스포츠 센터는 곧 조만간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완공이 돼서 금년에 이제 어떤 드론 축구 월드컵도 개최를 할 예정이고, 예. 지금 뭐 야구장, 육상 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도 26년까지 지금 완공 목표로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이제 월드컵 경기장도 증축을 해야 되고, 뭐 야구장이든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증축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정말 스포츠의 도시다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증축 말씀하시니까 조금 궁금한데 야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8,000석이던가요? 지금 설립되어 예, 있는 한- 것이? 예, 그보다는 예. 지금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예, 15,000석인가 이 규모로요? 아마 거의 2만석 규모로. 아,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구장, 뭐 육상 경기장, 실내체육관, 월드컵 경기장 모두 예. 증축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 예. 자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1단계를 완공하더라도 예. 조금 더 큰 경기가 열리고 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얼마든지 증개축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 현재 들어와서 지금 시장님 임기 이후에 그동안 오랫동안 표류해 왔던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도 지금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지난해 우리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전주에서 전북대에서 치렀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컨벤션 센터가 없었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우리가 썼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3일 행사하고 도움을 철거하는 비용만 10억 이상이 들었고요. 예. 그 밑에 잔디 훼손된 요거 복구하는 데만도 4, 5억 들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사실은 컨벤션이 있었으면 뭐 걱정을 안 했을 네. 그런 면에서 컨벤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종합경기장의 경우에 정말 1963년에 우리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졌던 우리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과 희로애락을 정말 같이 해왔던 굉장히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돼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05년에 종합경기장이 당시 전라북 도청에서 전주시청으로 무상 양해가 됐는데 네. 지난해 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만 철거하는데 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도시 같으면 강산이 2번 변했을 텐데 네. 우리는 철거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이제 컨벤션 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호텔, 백화점, 시립미술관 완벽하게 마이스 단지로 아마 변신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터가 전주 경제의 저는 심장부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 3년, 4년 후면 컨벤션이 없어서
국제 행사를 유치를 못하거나 전국 대회에 신청도 못하는 이제는 이런 서러움에서 우리 전주가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단체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컨벤션 완공 시기에 맞춰서 그동안 못했던 전국 대회, 국제 행사 유치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현안이죠. 그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일단 그 그림은 다 그려졌습니다. 예, 지금 예. 어디까지 와 있고 현재 추진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방직 부지 문제도 기본적인 틀은 그동안 이제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건 지난해 협상이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행정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협약서에 대해서 동의한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또 사업 시행 협약도 지난해 말에 처리했고 현재는 이제 어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예.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착공이 이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470m 높이의 타워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관광 도시는 타워가 있습니다. 런던이든 파리든 서울이든 도쿄든 우리 전주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제 관광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타워가 필요하고 그 타워가 470m 높이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 전주에서 아마 새만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황방산이 해발 한 200m 조금 넘는데 예. 날씨가 정말 좋을 때 새만금이 좀 보인대요. 아. 근데 여기 타워가 470m 높이로 올라가면 이제는 전주 시민이 전주시에서도 우리 바다를 볼 수 있다. 어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다른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자가 아파트 개발 수익만 확보를 하고 그 관광타워 건설은 좀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그런 우려들이 많아서 지난해 5월에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에 예. 토지 매각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향후 5년간은 토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5년 동안은 토지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아울러서 이제 뭐 아파트만 짓고 타워는 안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들도 있었기 때문에 협약서에 아파트하고 타워를 동시 착공해서 동시 준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분명히 맺어놨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 어떤 이행 보증 증권이라든지 담보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먹튀가 있을 수 없도록 네. 촘촘하게 협약서를 작성해서 했다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어떤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사업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협약서에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정말 촘촘하게 협약을 맺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전주의 대표적인 미래 산업, 뭐 탄소 산업입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비교 우위에 있고, 이 관련된 산업에 지금 꽤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또 그 유럽에 출장도 다녀오셨고, 탄소 국가 산단도 지금 저 여러 가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뭐 며칠 전에 우리 전북 도지사님이랑 함께 어떤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폴란드에 출장을 가서
폴란드의 어떤 복합재기술 클러스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전주의 탄소 산업과 폴란드의 어떤 방산 산업 이런 부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MOU도 체결을 했고 또 제슈프시아라는 데하고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 특히 또 그 우리 전주 상공회의소하고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들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사실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등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탄소 국가 산다는 경우에는 이제 기후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서 예.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어떤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특별 지금 입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뭐 투자 촉진 지구라든지 많이 지정이 됐는데 그런 지역보다 지금 현재 기후발전 특구의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업인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현재까지 22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한 2,400억 가까이 투자하고 한 600명 가까운 인력을 창출하는 투자 협약을 지금 맺었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내년 정도 지나면 2027년부터는 예. 국가 탄소 산단 자체가 또 하나의 전주의 경제 중심으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의 경우 특히 이제 탄소 산업은 다른 대기업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부품을 제공을 하면 대기업이 완성품을 만드는데 예. 탄소 산업은 대기업이 사실은 원재료를 제공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들이 완제품을 만드는 네. 약간 독특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탄소 제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히 이 부분을 수소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른 분야로 활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전주에 생기게 되면 정말 괜찮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전주 산업의 미래가 조금은 열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2025 거점형 스마트 시티 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국적으로 지난 4년간 추진은 했습니다. 네. 근데 금년에 이제 이렇게 전국에서 우리 전주가 딱 한 군데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예. 우리 전주시의 이성윤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그리고 또 이춘석 국토위 계셨던 의원님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전주가 유일하게 딱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점형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스마트 기술만 도입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문제, 금융의 문제, 어떤 복지의 문제 이런 어떤 지역의 도시 문제 자체를 해결해 나가고 주변 지역의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우리 전주가 변해 나가는 굉장히 큰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탄소 중립 지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예. 우리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전주 스마트 열림터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예. 시민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창업도 할 수 있는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정말 전반적인 어떤 AI 스마트 도시로 나가기 위한 어떤 정책들과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 전주 시민도 전주시도 미래로 가는 우리가 역사 전통의 도시지만 또 미래 첨단이 덧붙여져서 예. 정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 부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시 그 문화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외연을 확대하기로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 있으신지요?
뭐 문화도시 전주가 문화도시인 거는 1000년 넘게 예. 문화도시가 아닌 적이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산업진흥지구 어떤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이제 2008년에 사실은 한스타일 영상 관련 산업 육성 이걸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직접적인 국비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떤 문체부에서 요 지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화의 거리 일원이라든지 또한 상림동 또 만성동 이런 어떤 영화 영상 산업의 어떤 콘텐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영화의 집을 금년에 착공을 했고 예. 또 쿠미필름 스튜디오의 전주 지사가 설립이 됐고 예. 또 이제 한 몇 년 후에는 제2의 스튜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문화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문화영상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 행정기관, 또 대학, 그리고 또 쿠미필름, 사실은 또 국제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이런 작가분들, 예. 배우분들, 감독분들 이런 분들이 전주가 단순히 영화 찍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영화 관련 뭐 후반 작업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다 하는 어떤 인식도 심어줘야 예. 되고 인프라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좀 위원을 확대해서 예. 이런 어떤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뭐 관련해서 최근에 전주를 배경으로 해서 제작이 된 드라마 당신의 맛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그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드라마 이후에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상점, 뭐 가맥집 이런 곳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또 한옥마을도 또 그 전보다 또 많이 북적였다고 들었는데 이제 영상물 유치사업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맛이 뜨길래 저도 다 보진 못하고 예. 조금 봤는데 다른 어떤 영화들에서는 촬영지가 어디다 하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당신의 맛을 봤더니 누가 보더라도 전주다 하는 게 드러날 정도로 아주 촬영을 해주셔서 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당신의 맛은 거의 80% 이상을 우리 전주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경기전을 포함해서 전동성당 또는 한옥마을 거기에 있는 우리의 어떤 식당들 그다음에 구 법원 자리 등 예.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한테 기회를 줬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걸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해 35편이 전주에서 이렇게 촬영이 예. 됐고 금년에 현재까지 18편이 지금 촬영 중이거나 촬영을 했는데 예. 금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촬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1위 숏폼 드라마 플랫폼인 어떤 릴숏이라는 곳에서 전주를 배경으로 한 국내 최초의 숏폼 드라마 구미호 운명의 짝이라는 것이 지금 방영을 예, 되면서 예.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가 이렇게 영화 찍기 좋은 도시다. 우리 전주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잠깐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쿠미필름 말씀도 좀 해주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영상물 유치 그 전략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영상 산업이란 것 자체를 지역의 굉장히 큰 산업의 한 축으로 지금 인지하고 육성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산업의 비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요즘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류의 시작은 K 드라마였다. 예, 그럼 그 K 드라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왔다.
그 조선왕조 실록을 4대 사고 중에서 유일하게 지켜냈던 게 전주 사고였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전주가 한류의 뿌리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영화 찍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영화 영상 산업 한류의 도시로 전주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한 어떤 비전을 이제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화 영상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글로벌 어떤 영화 영상 산업 수도로 우리 전주가 변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여기에 굉장히 힘을 실어준 게 구물필름이죠. 예. 그래서 구물필름과 투자 협약을 통해서 전주가 영화 영상 산업의 수도로 나가는 게 가능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물필름 스튜디오의 경우 우리 뭐 전주 시민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 아바타, 뮬란, 메갈로든 예. 이런 어떤 촬영을 했던 구물필름 스튜디오가 지금 뉴질랜드에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 네. 아시아에 좀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도 접촉을 했고 또 다른 국가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물필름 대표가 전주에 오셔서 몇 차례 오셔서 또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들이 또 직접 현장도 방문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전주가 최적지다. 이런 판단을 저는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구물필름한테도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가 영화 영상 산업으로 가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를 행정도 잘 활용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 스튜디오가 들어오게 되면 뭐 단순히 촬영이 아니라 숙박의 문제, 식사의 문제, 교통의 문제, 아울러서 장비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화 영상 관련 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이제 어떤 해외 촬영물을 국내로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국가 차원에서 해외 촬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 또 정부 뭐 대통령실 우리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노력을 해나간다면 아마 구물필름이 전주로 정착하는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문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오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한 경제인데 강한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강해져야 우리가 문화도시, 역사도시로 유지를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가 강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팔북동 산업단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공장만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는 공장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 주거시설, 어떤 상업시설 이런 모든 게 어우러진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어떤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사실 우리 전주가 선정이 돼서 거의 3천억에 육박하는 어떤 재원이 몇 년 사이에 투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팔북동 산업단지가 이제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처럼 예. 구로 공단에서 전주도 이제 이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종합경기장 제가 대한방직 더 말씀을 드렸고 호남 제일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도시 인프라 여건이 갖춰지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 터의 경우에는 간접 일자리도 많이 생기지만 예. 아마 직접 일자리만 해도 5천 개에서 1만 개 가까운
컨벤션, 호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인력, 관리하는 인력 이 자체만으로도 5천 명 이상의 직접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효과는 저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관광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산업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우리는 정말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관광 산업이 되고 문화 산업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존의 제조업만이 일자리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저는 문화도 경제고 일자리로 바꿔 나가는 어떤 이런 정책을 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빈 산업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는 시작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네. 발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는 민선 뭐 8기 내에 완공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주에 정말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사실은 5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행정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괜찮은 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강한 경제가 그 길만이 전주가 천년의 자부심을 찾아나가고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 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그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 경제가 가장 첫손에 꼽히는 중요한 과제지요. 지난 1년 동안 이 분야 어떤 정책들 펴오셨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사업 하시겠어요? 정말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은 지난해 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조금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년 들어와서는 조금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12.3 계엄으로 와르르 무너졌고 대선까지 6개월 걸리는 그동안 정말 민생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4명이 갔는데 종업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건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예. IMF 때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라든지 요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돈을 내려줘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 정부 정말 이걸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도하고 시에서 해결을 해나가려니 힘들지만 정말 우리 전주 시민들이 지난 6개월 잘 버텨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전주시도 이제 민생을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떤 지역사랑 상품권 금년 1월에 500억 원 발행을 했어요. 왜?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금년 상반기 동안에 1,300억을 발행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상공인들 어떤 너무 힘들어서 지난 2년간 1,700억 정도 이렇게 특례 보증을 해줘서 약 4,000명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330억 규모 특례 보증을 이어나갈 생각이고 뭐 2차 보전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뭐 다양한 어떤 노란 우산 공제라든지 다양한 게 있지만 어떤 행정적 재정적 정책으로도 참 쉽지 않았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소비 쿠폰이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 부분을 추경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7월 중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주 시민들한테도 지급이
되게 되면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전주의 경기에 좀 온기가 돌고 활력이 넘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그런 분위기와 우리 발맞춰서 우리 골목상점가라든지 어떤 골목상권 드림 축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좀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을 뭐 각자 담당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꼼꼼하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어떤 점검단도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점검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대광법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광법이 그 통과가 되면서 큰 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이제 조금 그래도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광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전주가 하나의 광역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황방산 터널이라든지 그동안 다 시비를 가지고 해야 했던 이런 어떤 SOC 사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성윤 의원님 또 법사위의 준석 의원님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도하고 익산시 또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 협력을 통해서 대광법 통과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주가 이제 사통팔달 어떤 교통망을 갖추는데 뭐 굉장히 희망 섞인 우리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하여튼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 지난 3년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가 우리 시민들의 정말 열망을 받들어서 전주 대변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 폭염, 폭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하여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더울 때 우리 어르신들 밖에 나가시면 안 되십니다. 꼭 이렇게 시원한 우리가 그늘에서 지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전주 하계올림픽, 우리 완주와 전주가 하나된 힘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주 시민 모두 홍보대사가 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입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의 각오와 열정이 깊이 또 튼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전주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